중앙중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업 녹음을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제 핑크색으로 제가 별표 치고 밑줄 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열공해서 시험 꼭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첫 번째 내용인 3일 운동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배경 부분입니다. 배경 별표 치시고요. 배경에는 국외적인 배경, 국내적인 배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밑줄,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의 독립선언서 제출 밑줄, 그리고 도쿄에서 28선언서 밑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의 장례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부분은 그렇구나 라고 그냥 보고 넘겨도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 부분도 3.1 운동의 의의라고 해서 중요하죠. 네 가지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전민족적인 항일 운동이다. 식민 통치 방식이 부단에서 문화로 바뀌었다. 외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다. 이 부분에다가 별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시정부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바로 3.1 운동 되겠죠. 임시정부의 배경, 3.1 운동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여러분들 활동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활동 내용 여러 가지가 있죠. 연통제와 교통국 밑줄, 독립공채 밑줄, 독립신문 밑줄, 그리고 외교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 그리고 헌법 제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임시정부는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바로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 이것도 까먹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헌법 내용에는 5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 5조. 삼권 분립 있다. 선생님이 늘 말해요. 삼권 분립이 지켜져야지만 민주주의다 라는 거.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내용입니다. 형성평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형성평가는 다 중요한 거니까 꼭 다 읽어보시고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1910년대, 20년대 독립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하기에 1910년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대에 중요한 단체 이름에다 밑줄 치고 여러분들 중요해요. 이 부분 꼭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독립의군부, 임병찬, 대한광복회, 김좌진,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만주 지역의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북간도의 중강단, 연해주의 권업회, 그리고 미주 지역의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이 부분도 내가 밑줄 친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위치도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가 남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 그리고 여기가 연해주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1920년대 국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만주 지역. 자, 만주 지역 여러분들 순서 중요해요. 순서 중심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1. 봉오동 전투, 2.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자, 그리고 청산리 전투, 김자신의 북로군 정서군,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렇게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간도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참변, 그 다음에 삼부통합운동, 이 5개의 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년대 국외에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또 있었죠. 의열단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의열단은 특히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할게요. 의열단을 만든 사람 김원봉이죠. 그리고 의열단의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신채호, 그리고 이제 행동파 유언들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그리고 나석주의 동양철식 주식회사 폭탄, 이렇게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1920년대 국내로 와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 국내의 핵심은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생겨났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1920년대 이제 민족주의 계열 운동부터 볼게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연결해서 기억해 둘게요. 자, 첫 번째 물산장려 운동 밑줄 쳐야겠죠? 어디다가 또 여러분들 밑줄 치냐? 내 살림은 내 것으로 밑줄. 그리고 회사령이 폐지돼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일본 불매운동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그리고 상품 가격의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쳐준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다른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밑줄 친 것들을 중심으로 보되 다른 것도 물론 다 읽어보셔야지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밑줄 친 거는 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다 보셔야 돼요. 내가 아예 안 나오는 건 X표 해줄 거니까 그건 진짜 빼도 되지만 이렇게 밑줄 안 쳤다고 해서 그냥 슝슝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제를 중심으로 이제 주체가 되었고요. 여기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당 1원씩이라는 구호 여기다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 역시도 실패하게 됐고 일제가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중요하게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농촌개몽운동. 여기는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부나로도운동,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 우리 안산과 관련된 최용신 선생님과 그리고 상록수라는 소설 이것도 같이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개몽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포스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농촌개몽운동 포스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죠. 자, 민족주의 계열 운동과 이제 대비돼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이름 중심으로 볼게요. 농민운동 밑줄, 노동운동 밑줄, 소년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형평운동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다. 다섯 개 정도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이 사진. 자, 그리고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거는 사이가 나빴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합친, 힘을 합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힘을 합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순서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60만세 운동이고요. 60만세 운동 이후에 신간의 창설 있고요. 그리고 이 신간의 창설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부터 중요한 키워드에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60만세 운동이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밑줄. 좋아요. 자, 그리고 신간의 창설의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의 창설 배경에다가 밑줄 쳐서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됐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뉘어졌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초대 회장 이상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했던 사람이 신간의 초대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 부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활동 보시면 뭐 강령 내용도 이런 게 있다. 강령 내용도 그냥 보고 체크하시면 되고 전개 부분 여기 활동 내용 중요하겠죠.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었다. 야학을 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교육 금지를 주장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우회 여성의 단결을 위한 근우회를 설립했다. 일제 탄압과 활동 방향으로 둘러싼 내분으로 해체했다. 이렇게 이 부분들 잘 밑줄 쳐서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형성평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형성평가는 빼놓지 않고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자, 형성평가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 형성평가 모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형성평가는 꼭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30, 4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 40년대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바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수탈 방향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수탈과 그리고 물질적인 수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용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세요. 한국신민서사암송, 내선일세, 삼시개명, 인사참배, 궁성교배가 정신적인 수탈이었고요. 물질적인 수탈로는 뭐가 있었냐? 국가총동안법,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징용,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공출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었다. 이것이 모두 1930, 40년대 전쟁을 위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30, 4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인애국단 당연히 중요하겠죠. 한인애국단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한인애국단 누가 만들었다? 여기 밑에다가 쓰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김구가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 써주시고요. 자, 이봉창이 도쿄에서, 그리고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그리고 윤봉길의 이 폭탄 투척 의거로 누가 감동받았다? 타이완의 넘버원 장제스가 감동받아서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해줬다라는 내용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하면 여러분들 김구, 이봉창, 윤봉길, 장제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윤봉길이 폭탄 어디서 던졌는지 위치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에서의 활동 여기 부분 볼게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조선혁명군 양세봉 이 부분은 여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 1930년대 후반 중국 본토에서는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라는 단체가 있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과 그리고 나중에 볼 한국광복군으로 나뉘었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한국광복군 지청청 중심으로 창설했고요. 어떤 활동을 했었냐? 여기 보시면 포로신문했고요.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사실 이게 바로 다 대일전을 참전했다. 일본에 대항해서 전쟁했다라는 내용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본어를 잘했기 때문에 포로신문에 중점을 뒀다라는 부분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성평가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형성평가 중요하게 보세요. 특히 1번 그리고 2번 매우 중요해요. 1번과 2번 매우 중요하니까 1번, 2번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틀린 것들만 여러분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공부하면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문화 부분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인 우리말과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고 이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있죠? 사람 이름 기억하고 갈게요. 바로 주시경. 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 부분 잘 볼게요.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조선어 학회 1930년대 이렇게 계승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선 한글날 10월 9일이죠. 한글날을 제정 처음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어 학회에서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다라는 거. 비록 성공은 해방 이후에 하게 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다라는 내용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조선어 학회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사전 만드는 것을 당장은 못했지만 이는 해방 이후 완성한다라는 거. 그 부분. 일제감정기에는 시도로 끝났었다라는 그 부분 여러분들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 우리 역사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인물들의 밑줄 칠게요. 신채호, 박은식, 그리고 백남훈의 세계사의 보편 발전 법칙, 그리고 이병도와 손진태, 진단학회,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조선학운동의 정인보, 안재홍, 정약용 팬클럽이었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정약용 팬클럽이다. 그 부분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종교활동 보시면 종교활동의 불교 부분에서는 한용운이라는 이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개신교 부분에서는 신사참배 거부 부분, 천주교에서는 무장독립투쟁 부분, 그리고 천도교 3.1운동 주도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 간에 이거 하면 같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방정환 선생님 같이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원불교 박중빈, 허례허식 폐지 이런 내용들 기억하고요. 대종교는 단군신앙을 내세운 종교, 나철과 오기오, 그리고 북로군정서군 주축,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표 치고 기억할 거고요. 문학과 예술 부분은 패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형성평가도 중요하죠. 형성평가는 4번은 사실 그냥 재미로 낸 문제고, 여러분들 1번에서 3번까지는 매우 중요하니까 1번에서 3번 꼭. 자, 그리고 우리 드디어 현대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이름은 기억은 해주셔야겠죠. 김구, 김규식, 김성수, 박헌영, 여운형, 이승만,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맞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정도로 이름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밑줄, 이 부분 기억하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다라는 거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전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신탁독지 실시, 조선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정해졌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신탁통치 결정만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신탁통치 반대 운동으로 우파와 좌파의 사이가 나빠졌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시작되는 와중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당시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할 단체를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이 역시 결국에 실패하게 되고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 부분 TMI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미소공의가 실패하자, 아무래도 미국과 소련만 믿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끼리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해서 이승만이 뭐라고 처음으로 발언을 했냐, 정읍에서. 정읍 발언 충격적이었죠.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조직하자 라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처음으로 얘기를 꺼냈고요. 이에 대항해서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통일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좌우합작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좌우합작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바로 김규식과 여운형 되겠고요. 이 좌우합작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운형이 암살당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운형도 암살되고,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이 점차 거세지자 이제 미국은 에이 모르겠다 라면서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의 논의를 이제 넘기게 되죠. 유엔 총회를 넘기게 되고, 이제 유엔에서 남북 총선거안을 결의해줬지만 결국에 북한의 방북 거절로 선거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 즉 이렇게 남한 단독 선거 결정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저항하는 움직임이 바로 남북 협상과 이제 제주 4.3 사건 되겠죠. 그래서 남북 협상과 제주 4.3 사건은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순서 체크 잘 해두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한 일들 같이 밑줄 치면서 가볼게요. 자, 50군 총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출을 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헌법을 선포했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무상으로 했다라는 부분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남한은 북한과 달리 농지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을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 유상이다 라는 거. 그리고 최대 3정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9,000평 이상의 소유는 금지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15,000평 중에서 9,000평을 제외한 6,000평은 국가에게 팔아야 한다. 라는 게 농지개혁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헌국회. 그들이 했던 또 다른 활동은 친일파 청산 노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밑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이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들이었다. 우리 이제 이광수 말고도 이때 당시 유명한 친일파 이름들 기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농지개혁 그리고 친일파 청산까지 재헌국회에서 한 활동입니다. 재헌국회의 활동이다 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배경에 있는 미국의 애치슨 선언 발표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겠죠. 태평양 방위성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개 부분 우리 또 여기 순서 매우 중요하겠죠. 순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8번까지 순서 모두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서를 중심으로 외우셔야겠습니다. 순서 아셨죠? 여기 한 가지만 더 쓰면 휴전협정 체결 결과일 수도 있고 전개일 수도 있고 휴전협정 체결까지 이렇게 보셔서 순서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남침, 납동강 유역까지 후퇴, 그래서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작전 전개, 납동강 유역까지 압록강 유역까지 진경, 그랬더니 중국군 참전, 결국에는 다시 후퇴, 이 1사 후퇴 바로 전에 있었던 게 흥남철수죠. 흥남철수도 여러분들 우리 PPT에서 봤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실 것 같고요.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좌익, 모스크바 3국 외상의 지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헌국회 되겠고요. 재헌국회 활동 1.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2. 민주공화정체제의 헌법을 반포하고 3.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4. 농지개혁도 했다. 5. 친일파 청산 노력했다. 이렇게 5가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친일파 청산을 위한 단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반민특위 4글자로 쓰겠습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의 태평양 방위선 애치슨 선언이다 라는 거. 여기 형성평가 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형성평가 꼭 보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진짜 엄청 중요하죠. 북한군의 남침, 그 다음에 유엔군의 참전, 인천 상륙작전, 중국군 개입, 휴전협정 체결 중요합니다. 광복 직후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유엔소총회가 선거 가능한 지역이 바로 남한이다 라고 했겠죠.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자. 이승만과 김구가 북한을 방문하다. X입니다. 이승만이 아니라 김규식이 방문한 거고 이것은 남북 협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형성평가 매우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돼요. 옳고 여기는 하나 빠졌네. 전두환. 이건 그냥 여러분들 상식이니까 출발하긴 보고 넘어가시고요. 당연히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로 개헌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을 제한한다라는 걸 없애는 개헌. 이거 모두 다 독재를 위한 개헌이었다라는 부분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 2. 미국의 원조, 도와주는 경제였다. 그래서 밀, 원당, 면화. 근데 원당이라는 말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은 그냥 설탕이라고 쓰세요. 네, 밀, 설탕, 면화를 통한 우리는 이 3가지의 공통점을 따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4.19 혁명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굵게 치도록 할게요. 자, 이 4.19 혁명의 핵심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다? 바로 부통령을 이기붕으로 뽑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이때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발견되고요. 결국에는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하야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혁명정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4.19 혁명 이후로 내각 책임제로 인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를 내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면 정부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박정희 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말은 했어요. 하지만 실시하지 못했던 거죠. 실시는 하지 않았다. 이거 추가적으로 그냥 기억할 친구들은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갈게요.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5.16 군사정변. 처음에는 분명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사정치를 했다. 근데 갑자기 법을 바꾸더니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박정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박정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협정, 두 번째 베트남 파병, 그리고 이 두 가지 돈이 핵심 키워드였죠. 그리고 이 삼성개혁 역시도 장기 집권의 발판이었다. 자, 그리고 경제정책, 제가 경제정책 얘기했습니다. 경제정책이 4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라고 했어요. 자, 제1차 경제개발 개념. 어떤 친구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본 문제집에는 1, 2차 경제개발과 3, 4차 경제개발이 있던데 왜 쌤은 1차, 2차로만 나누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개발 계획은 말 그대로 5년 계획이었어요. 5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60년대 통틀어서 1, 2차 계획이었고 70년대 통틀어서 3, 4차였던 거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구분하기 쉽게 60년대 그냥 1차, 70년대 2차 그냥 중학생 수준에서 제가 그냥 쉽게 나눠 놓은 거지, 실제로는 경제개발 계획은 1, 2, 3차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크게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60년대 하나, 그리고 70년대 하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곳의 밑줄,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여기다가 써줄게요. 노동집약적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70년대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새마을운동, 내가 새마을운동에 지붕 고치기 운동이 있었다라고 그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성장 과정에서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인물 이름 하나 써놓으라고 했죠. 전태일 하나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박정희 때 또 북한과 관련돼서 남북적십시회담 했었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 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 잘 기억해두고요. 최초로 통일을 위한 합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독재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겁나 커서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암살당하게 된다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범위, 전두환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전두환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전두환 역시도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군사 반란 12.12 사태를 바탕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전두환 정권에 맞선 시위,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서울의 봄이 쭉 이어지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겪고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진압하면서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고요. 여기 부분 잘 보도록 할게요. 전두환이 사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피를 흘리면서 남의 피를 희생시키면서 대통령이 되는데, 막상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엄청 유한 정책을 또 많이 펼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옛날에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돌아다니면 무조건 경찰서를 갔어야 돼요. 경찰서에 잡혀가요.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자유롭잖아. 근데 옛날에는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전두환 때 해체된다 라고 합니다. 해체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생의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 그래서 이때 당시는 교복을 안 입었대요. 그래서 저희 이모도 교복을 안 입고 학교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야구단 이때 처음 창단이 돼요. 지금도 가을 야구가 한창이죠. 그 프로야구가 바로 전두환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도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이라서 전두환 때 사실 경제가 겁나 좋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도 좋고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군부 독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이제 남영동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당한 걸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문당하다 죽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제 다시 직선제로 개헌하자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4.13 호원조치라고 해서 현행헌법, 즉 7년 단임의 간선제 유지하자라는 이제 그러한 호원조치를 전두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직선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위가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결국에는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고요. 그 6.29 선언이 바로 직선제 개헌 내용입니다. 네, 직선제 개헌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87년에 바뀐 이 헌법이 현재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성평가, 여기 이 부분 형성평가 또 중요합니다. 형성평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개헌의 명치, 내가 막 125표라고 했었는데 135표였네요. 135표였다. 그러면서 135.333명으로 반올림해도 135표 이상 가결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개헌을 통과했다. 반올림 개헌이라고 했죠. 4452 개헌입니다. 개헌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하는 거죠. 오래 해먹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유신헌법의 내용이래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대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이 기억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유신헌법의 상징이죠. 3번 여야 합의하에 조숙희 대통령 무슨 개헌? 바로 직선제 개헌이죠. 그리고 이 선언을 발표한 사람은 전두환이 아니라 당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했습니다. 4번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패스하셔도 되고요. 5번 기억에 밑줄 내용을 6월 항쟁의 배경이 되는 선언 4.13 호헌 조치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7년 단임 간선제 고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1972년에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시켜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유신헌법. 7번 박정희 정부의 통일 대비해서 발표한 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7.4 남북 공동 성명 되겠습니다. 8번 6월 민주항쟁의 셀리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맞죠? 이게 6.29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였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저와 함께 잘 찝어보면서 남은 시간 역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 이어지는 내용은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한번 A4 용지나 공책에다가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때 만나요. 안녕.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 밑줄 치고 나서 3장에 정리된 그 내용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공책에 필기해 보면서 이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단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3장의 내용을 이제 스캔본 올려줄 거고 그 부분 여러분들 필기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걸 쓰냐 안 쓰냐가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니까요. 아시겠죠?